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아들을 둔 60대 여성 사연자입니다. 저는 몇 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지금은 돌싱이 된 아들과 한 집에서 서로 의지하며 지내고 있어요. 저는 남편과 사별을 해서 혼자가 되었고 아들은 이혼으로 혼자가 되었지만 저희 모자가 서로 의지하며 지내는 덕에 지금의 생활도 나쁘지는 않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들 입장은 어떨지 몰라도 솔직히 말하면 저는 다 큰 아들과 함께 지내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이혼하고 돌아온 다 큰 아들을 끼고 사는 게 좋다고 하는 제가 주책 맞다 생각하시겠죠. 저도 제가 주책인 줄은 알지만 사실 저도 이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 저희 남편을 만났고 그런 남편과 30여 년의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다.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고 저를 평생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좋은 남편이었어요. 그런 남편이었기에 남편이 일찍 떠나버린 것이 너무 안타깝기만 하네요. 그런 남편과 저는 사실 재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지만 불임이라는 이유로 쫓겨나듯 이혼을 당했던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 평생 가족 없이 혼자 살아야 할 거라 생각했어요. 여자로서, 엄마로서의 행복은 절대 가져볼 수 없을 거라며 그 당시 저는 거의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가장 힘들 시기에 저는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남편과 저는 서로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하며 함께 가정을 꾸려가게 되었죠. 남편 역시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전처가 아들을 낳다가 죽는 바람에 너무 일찍 사별을 하여 어린 아들과 단둘이 남겨진 사람이었죠. 젊은 남자가 갓난쟁이 아들을 돌보며 정신없이 사는 것을 알고는 짠한 생각도 했었습니다. 짊어진 무게가 많아서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 나보다 훨씬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늘 남들을 챙기고 베풀며 열심히 살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좋아서 반했던 제가 결국 그 남자와 새 출발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어린 성현이를 제 자식처럼 기르며 성현이의 엄마가 되어 살았습니다. 아이가 워낙 어릴 적에 재혼을 했던 탓에 성현이는 제가 자기 친엄마인 줄 알고 자랐어요. 그래도 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언젠가 해줘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아이가 죽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남편과 저는 상의하에 성현이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현이는 10수년간 제가 친모인 줄 알고 있었고 저는 그런 아들을 정말 제 친자식으로 키워냈어요. 제게는 성현이가 남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내 속으로 낳지 않았지만 내 가슴으로 품어 키운 내 자식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낳다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성현이 친어머니에게는 죄송스럽고 염치 없는 말이지만 저는 성현이 같은 아들을 얻게 된 것이 너무나 행복하기만 했어요. 그랬기에 저는 성현이를 친자식처럼 혼내기도 하고 다그치기도 하며 키웠었죠. 내 자식이라 생각했기에 계산 없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을 성현이를 업어 키우며 언젠가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 때가 다가온다 생각했는데 그 사이 성현이가 먼저 친어머니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창 사춘기로 예민할 시기에 친어머니 일을 알아버린 아들은 큰 충격을 받으며 저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나 착하고 말 잘 듣던 아들이 전에 없이 반항을 하며 저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진짜 엄마도 아니면서 참견하지 말라고 하는 탓에 저는 아이에게 어떻게 다시 다가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를 대하는 내 마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바가 없는데도 혹시 내 행동이 아들에게 상처가 될까 싶은 생각에 저는 전처럼 아들을 대할 수가 없었어요. 혼을 내는 대신 타이르게 되었고
다가가는 대신 한 발짝 뒤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대신 아들을 혼냈고, 아들은 혼내는 아버지와 뒤늦게 알게 된 새엄마 사이에서 더욱 혼란을 겪었을 겁니다. 착한 그 아이가 정말 제가 미워서 저를 밀어내는 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들은 제가 진실을 숨기고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하며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낳다가 돌아가신 친어머니에게 연민과 죄책감을 느끼며 그 죄책감 때문에라도 저를 전처럼 대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아이의 속을 모르지 않았던 저는 그래서 아들을 그냥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마음을 억지로 여는 것마저 죄스러웠으니까요. 그래도 다행히 성현이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성현이는 키워준 정의에 감사하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다시 예전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워하는 성현이처럼 저 역시도 성현이를 이전처럼 편하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조심스러워서 자꾸만 표현을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아들도 저를 새엄마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저희 모자의 관계가 예전처럼 막역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성현이가 저를 다시 엄마라 불러주는 것만으로 고마웠습니다. 새엄마라도 내가 엄마 노릇을 할 수는 있으니 이 정도만 되어도 저와 아들에게는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나름의 가족의 모습을 유지해가며 저는 성현이 엄마로 계속 지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남편과 제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성현이는 가끔 친어머니 이야기를 꺼내기는 했지만 저를 부정하거나 밀어내려는 모습은 더 이상 없었어요. 그 후로 성현이는 무사히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오랜 고생 끝에 취업까지 하며 제게는 더없이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주었습니다. 내 아들이 남들에 비해 특출난 것이 아니더라도 내 자식이기에 그저 자랑스러운 것이 부모이겠죠.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더 바라는 것 없이 그 아이가 행복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20대 후반이 된 아들이 어느 날 결혼을 하겠다며 집에 아가씨를 데려왔죠. 저희 아들이 장가갈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 놀라우면서도 이제 벌써 보내줘야 할 때가 되었나 싶어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히 서운한 표를 낼 수가 없어서 아들의 결혼을 무조건 축하해줄 생각이었죠. 그런데 아들이 예비 며느리라며 데려온 아가씨가 제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아들이 좋다는 여자를 환영해주고 싶은 생각이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연애도 몇 번 못해본 총각인 우리 아들이 이혼한 여자를 데려왔다는 게 달갑지 않더라고요. 예비 며느리는 이미 결혼을 한 번 했던 아이였습니다. 다행이라 해야 할지 아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1년 동안 누군가와 결혼 생활을 했다는 건 지워지지 않는 진실이었죠. 그래도 거짓말을 할 생각은 없는지 첫 만남에 솔직히 사정 얘기를 해주어 고마웠지만 그런 고마움과 별개로 저는 이혼 여인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건 저뿐 아니라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다정하고 유한 성격이던 남편마저 아들의 결혼을 반대하며 크게 화를 내었고 아들은 그런 아버지에게 실망을 하며 그 일로 평소 사이좋던 부자 관계가 하루아침에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왜 하필 이혼한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그래? 네가 아무리 우겨도 나는 이 결혼 환영 못 해준다. 아버지도 엄마랑 재혼하셨잖아요. 근데 왜 저를 이해 못한다고 하세요? 이놈이 지금 그거랑 이거랑 같아? 너희 엄마 얘기는 뭐하러 거들먹거려? 뭐가 다른데요? 엄마도 한번 결혼했었고 애까지 있는 아버지랑 재혼하신 거잖아요. 솔직히 나도 결혼 잘못했으면 이혼할 수도 있는 거고 요즘 세상에 결혼 한번 했던 게 무슨 큰 죄라도 되나요? 저는 솔직히 재혼까지 하신 두 분이 제 결혼 가지고 이러시는 거 이해도 안 되네요. 아들은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한다며 끝까지 결혼하겠다며 고집을 부렸고
반대하는 결혼이라도 하겠다는 아들이 이러다 혹시나 부모와 연을 끊을까 걱정되었던 저는 남편을 겨우 설득해서 결국 두 아이를 결혼시키기로 했습니다. 반항하는 아들 때문에라도 결혼할 때 도와주지 않겠다던 남편을 달래서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1층 아파트를 아이들에게 신혼집으로 내어주게 했어요. 저도 둘 사이를 반대하기는 했었지만 이왕 결혼시키는 것이면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무슨 고집인지 그러면서도 명의를 바꿔주지는 않았습니다. 니들이 못 헤어지겠다 하니까 나도 마지못해 허락하긴 한다만 나도 앞으로 두고 볼 거야. 둘이 부모 속에 못 박으면서까지 어렵게 결혼하는 거니 이제 더는 부모 걱정시키지 말고 잘 살아봐. 실망시키면 아파트고 뭐고 없어. 그럼요. 아버지 말씀대로 저희 잘 살 거예요. 후회 안 하시게 노력할 테니까 꼭 지켜봐 주세요. 예, 아버님. 저희도 돈 받아서 결혼하면서 명의까진 바라지도 않아요. 집 얻어주시고 도움 주신 것만으로 감사하죠. 성현 씨 말처럼 저희 두 사람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두 분 걱정하시지 않도록 며느리 노릇도 잘할게요.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 어머님. 그렇게 아들을 결혼시키고 며느리는 약속처럼 저희에게 잘하려 노력했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안부 인사를 드리고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자주 시댁을 찾으며 저희 앞에서 둘이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 노력하는 듯 했어요. 처음에는 왜 겨우 1년 만에 이혼까지 했을까 싶어서 재혼을 한 며느리가 탐탁지 않았던 저도 그런 예쁜 모습을 보며 그 아이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려 노력했습니다. 내 아들이 그 애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기도 하고 이왕 결혼시킨 것 내 아들이 행복해지는 길밖에 바랄 수가 없었으니까요. 다행히 아들은 행복해 보였고 저도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렇게 걱정 없는 때에 남편에게 병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암 중에서도 가장 안 좋다는 췌장암에 걸린 남편이 결국 손 써볼 틈도 없이 먼저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년 만에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에 저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남편 유산이고 뭐고 신경 쓸 겨를도 없이 그저 남편을 잃은 슬픔에만 빠져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아들 며느리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며느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잘하던 며느리가 점점 달라지더니 대뜸 남편 재산을 상속해달라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셨으니 이제 재산 정리하셔야죠. 지금이라도 저희 사는 아파트 저희 주시고 남편 목 다 돌려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니, 너? 성현이 몫을 돌려달라니? 내가 그동안 성현이 몫을 억지로 쥐고 있기라도 했다는 거야? 성현 씨가 순하고 착해서 말을 못한 거지. 솔직히 어머니가 먼저 재산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셔야 했던 거 아니에요? 아버님 돌아가셨으면 이제 두 사람 사이도 아무것도 아닌데 어머니가 계속 아버님 재산을 쥐고 계시는 건 아니죠. 우리가 아무 사이가 아니라니. 성현이 내 아들이야. 아들이랑 엄마 사이가 아무것도 아닌 거냐? 남편이 남긴 재산을 아들 앞으로 돌려달라 말하던 며느리는 남편 없이는 제가 아들과 아무 사이도 아니라며 엄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은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크게 화를 내며 며느리를 그 자리에서 쫓아내고 말았죠. 때가 되면 당연히 아들 앞으로 전부 돌려주려 한 것을 먼저 설레발을 치는 며느리가 수상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저를 어머니 어머니 하며 잘 따르던 아이가 남편이 죽자마자 저를 성현이의 계모 취급하는 게 참 괘씸했죠. 내가 새엄마라서 시어머니 노릇도 하지 말라는 건지 며느리는 점점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로 결국 며느리와 제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아들까지 알게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 죽고 여러모로 힘든 와중에 아들에게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싶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을 알면 아들이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아들이 며느리처럼 저를 음해하고 제 탓을 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진경이한테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자기는 며느리 노릇 잘해보겠다고 노력하는데 엄마는 자꾸 왜 그래요? 정말 아버지 재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엄마한테서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갈까봐 그게 무서워서 이러는 거냐고요? 대체 그 아이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들은 건지 아들은 갑자기 제게 그런 말을 꺼내며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남편의 재산을 모두 빼돌리고 의붓아들을 버려버릴 것처럼 말이에요.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며 서운하다고도 말을 해봤지만 이미 며느리의 모함에 넘어간 아들은 제 말은 귀에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가 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제 아들 사이를 이간질시킨 건 분명한 듯 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동안 평생 돈 가지고 말 한 번 없던 아이가 집 명의 얘기를 꺼내고 재산 때문에 저를 괴롭히지는 않을 테니 말입니다.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아파트 명의라도 바꿔달라는데 왜 자꾸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원래 아버지가 나 주려고 한 거잖아요. 내가 널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진경이 걔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안 이러던 애가 갑자기 이러는 것도 그렇고 너무 이상하다. 그 애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도 다 믿으면 안 돼. 너 왜 엄마를 못 믿고 그러니? 이렇게 된 것도 다 진경이 때문 아니니? 엄마야말로 자꾸 엄한 사람 탓만 하지 말고 내 생각이나 좀 해줘요. 아버지까지 돌아가셨는데 왜 나한테 재산이 하나도 없냐고요? 이거 법적으로도 문제 있는 거 알죠? 자꾸 이러시면 나도 소송하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 소송까지 말을 꺼내는 아들을 보며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정말 돈 욕심 있는 계모라고 생각하는 건지 나를 곡해하는 아들에게 서운함을 느꼈지만 저는 아들이 그렇게 된 것이 다 며느리 때문일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가 많이 벌어진 건 맞지만 원래 제 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낳아준 엄마는 아니어도 기른 정이 그만큼 큰 거라며 꼭 중요한 순간들마다 제 편을 들어주고 저를 챙겨주던 아들이었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며느리 때문에 저는 그런 아들과 멀어지게 되었고 그런 아들은 결국 저를 보고 싶지 않다며 연락마저 끊어버렸습니다. 아들 며느리를 보지도 못하고 저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네가 어쩐 일이냐? 다시는 안 보고 살겠다면서 내 연락도 안 받더니. 어머니, 그땐 제가 죄송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됐던 건데 저도 사람인지라 어머니에게 쌓인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야 며느리니까 남이라 치더라도 아들인 남편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남편을 많이 설득했어요. 어머니가 일부러 섭섭하게 하신 건 아닐 거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더니 그이도 마음이 흔들리나 보더라고요. 며느리는 끝까지 자기 잘못은 없다는 듯 말을 했지만 그래도 자기 딴에도 깨달은 게 있었던 건지 제게 잘못했다며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멀어지게 만들었던 우리 모자 사이를 다시 화해시키겠다며 아들과 제가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 하더군요. 그동안 며느리라는 아이의 행적들이 있었기에 그 말을 전부 믿어도 될까 싶었지만 당시에 저는 어렵게 닿은 아들 내외와의 연락에 기쁜 마음에 그런 며느리를 의심하거나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집으로 오라는 며느리의 말에 흔쾌히 그러겠다 했었죠. 그럼 어머니, 그 사람 오늘 계속 집에 있으니까 점심 드시고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희가 어머니 댁으로 가면 좋겠지만 이 사람 성격에 괜히 쑥스럽고 민망해서 자기 발로는 못 가는 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셔서 대화를 해보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 노력 덕분에 이 사람도 지금은 어머니에 대한 오해가 많이 풀린 상태니까 오셔서 얼굴 마주보시고 대화하다 보면 묵은 감정들도 없어지겠죠. 그래. 그러마. 내가 가나 니들이 오나 무슨 차이가 있겠니? 둘보다 하나가 움직이는 게 낫지. 그렇죠. 그럼 어머니, 1시까지 늦지 않게 오세요. 그래도 아들이 나와 대화를 해볼 마음이 있다는 것에서 저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진심을 전한다면 이번에도 전처럼 아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화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했죠. 그렇게 저는 기쁜 마음으로 아들 집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가기 전에 아들에게 전화 한 통이나 해볼까 싶었지만 어차피 며느리에게 얘기를 다 들었을 것이고 가서 직접 만나면 되는데 싶어서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몇 달 만에 만나서 전화로 대화를 하기보다는 직접 만나 얼굴을 마주하고 진심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대로 저는 아들 집에 찾아가게 되었고 초인종을 누르자 집안에서는 며느리가 현관을 열고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어머니, 늦지 않게 오셨네요. 얼른 들어오세요. 그래, 오랜만이구나. 그동안 잘 지냈니? 뭐, 그냥저냥 지냈죠. 저희라고 어머니랑 그렇게 싸우고 마음이 편했겠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도 여러모로 마음이 안 좋았어요. 어머니가 제가 어머니랑 남편 사이 갈라놨다고 생각하셔서 속상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모자 사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참고 노력해야겠다 싶어서요. 그래, 네 말대로 서로 오해한 게 있으면 얘기해서 풀어야지. 나도 너한테 오해를 한 게 있으면 너도 나한테 오해하고 몰랐던 게 있지 않겠니? 그렇죠. 뭐, 어머니도 저한테 쌓인 게 있으시겠죠. 어머니야, 처음부터 저를 반대하셨으니까요.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오니? 오랜만에 만나서 또 다투고 싶어서 그래? 제가 뭘요? 저도 그냥 사실을 말한 건데요. 아, 그래, 됐다. 기분 좋게 찾아왔으니 오늘은 제발 싸우지 말자. 근데 집이 어째 조용하구나? 성현이 집에 있다더니 어디 갔니? 어머니 오시기 직전에 볼일 있다고 앞에 나갔어요. 기다리시면 금방 올 거예요. 아들 집에 오면 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기대가 많았는데 온데간데 없는 아들의 모습에 저는 괜히 김이 빠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기다리시는 동안 차라도 한잔 하세요. 커피 괜찮으시죠? 저는 아들을 기다리는 동안 어색한 며느리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단둘이 있는 게 즐거운 상황은 아니었어요. 며느리라는 그 아이는 워낙 속을 모를 아이라 그런지 얘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할지 몰라 긴장이 될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커피를 마시자마자 며느리가 갑자기 말을 꺼내는 겁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어머니한테 괜히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뭔데? 들어볼 테니 편하게 말해봐라. 어머니, 이 집 저희 주시기로 하셨었잖아요. 그거 명의 제 거로 해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몇 달 전에 그걸로 싸워놓고 갑자기 또 왜 명의 얘기를 꺼내니? 내가 그때 분명 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했잖니. 예, 그러니까 이제 주시라고요. 솔직히 어머니가 무슨 생각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주시나 나중에 주시나 별 문제 없는 거잖아요. 아버님이 저희 살으라고 주신 건데 명의가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는 게 제가 불편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주세요. 저는 아들도 없는 자리에서 또다시 명의 얘기를 꺼내는 며느리가 이상하기만 했습니다.
그것도 아들 명의도 아니고 자기 명의로 해달라니 말이에요. 글쎄, 명의를 돌리면 아들 명의로 해야지. 그걸 왜 네 명의로 해주냐니까. 이거 성현이도 알고 있는 얘기니? 그건 어머니가 아실 필요 없고요. 어머니는 그냥 약속만 해주시면 돼요. 어머니가 번거로우실까봐 자필 각서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여기 사인만 좀 해주세요. 자필 각서는 또 무슨 말이야? 아니, 이게 대체 뭐야? 성현이 어디 있니? 얼른 들어오라고 해라. 와서 셋이 같이 얘기 좀 해보자. 며느리는 제가 며느리 앞에서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명의를 양도하겠다는 자필 각서까지 내보이며 저더러 그곳에 서명을 하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기막힌 저는 당연하게도 그럴 수 없다며 거절 의사를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거 얼른 치워. 세상에, 네가 설마 처음부터 이러려고 나를 여기까지 오라 그런 거니? 아니, 명의를 내 아들 앞으로 하면 몰라도 왜 네 앞으로 해달라고 그래? 이 각서는 대체 또 뭐고? 어머니, 여기 서명해 주실 때까지 못 나가세요. 아드님도 올 일 없을 거예요. 제가 화를 내며 서명을 못하겠다고 하자 저를 살살 구슬리려던 며느리는 순식간에 태도가 돌변하여 제게 싸늘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이것 때문에 어머니 부른 거 맞아요. 성현 씨 집에 있지도 않고 오늘 들어올 일도 없어요. 아마 며칠 동안 어머니가 여기 있는지 아무도 모를걸요? 그러니까 험한 꼴 보기 싫으시면 그냥 사인해 주세요.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니? 아니, 내가 내 발로 걸어 들어왔는데 내 발로 왜 못 나가겠니? 너 이러는 거 보니 우리가 더 할 말은 없을 것 같구나. 나 이만 가볼 테니까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하자. 그래도 아들 집에 온 김에 아들과 대화는 한번 나눠보려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억지 협박까지 하는 며느리 때문에 저는 화가 잔뜩 난 채로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짐을 챙기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 순간 저는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며 졸음이 몰려오는 것처럼 그대로 기절하듯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시야가 깜깜해지고 얼마나 지났을지 몰라도 다시 의식을 차린 저는 그 사이 변한 제 꼴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가 제게 무슨 짓을 한 건지 제가 손발이 꽁꽁 묶인 채로 창고 같은 작은 방에 갇혀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어머니, 깨어나셨어요? 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대체 나한테 뭘 먹인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수면제예요. 어머니가 협조를 안 해주셔서 저도 이럴 수밖에 없네요. 그러게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사인만 해주셨으면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었을 텐데요. 너 지금 내가 이 집 너한테 안 넘겨준다고 나한테 이런 짓을 했다는 거니? 이거 감금 아니냐? 너 대체 왜 이래?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성현이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어머니야말로 행실을 똑바로 하셨어야죠. 아버님 돌아가시고 대체 언제까지 그 사람 부모 노릇하려고 그러세요? 친모도 아니면서 아버님 재산을 주니 마니 무슨 권리냐고요. 뭐? 너야말로 내 아들이 받을 재산을 왜 자꾸 네가 탐을 내고 억지를 부리는 거니? 너 우리 성현이를 어떻게 속인 거야? 성현이가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애가 아닌데 너 대체 우리 성현이를 어떻게 한 거야? 진짜 아들도 아니면서 자꾸 걱정하는 척, 위하는 척 가증 떨지 마시라고요. 아무튼 어머니 구하러 올 아들은 없으니까 풀려나고 싶으면 얼른 사인해주세요. 사인만 해주시면 풀어드릴 테니까요. 웃기고 감금된 그 상황이 기가 막히고 황당하면서도 저는
제게 그런 짓을 한 며느리가 무서워서 몸이 덜덜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에게 그 집에 대한 권리를 넘길 수는 없었어요. 아들이 그 일에 동의를 한 건지 둘이 짜고 나를 이렇게 만든 건지는 진실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아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계모라고는 하지만 내가 기르고 키운 아들이 나한테 몹쓸 짓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차마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 사이에 무슨 원망과 오해가 쌓이더라도 성현이가 그런 짓을 할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아들의 생각도 모른 채로 며느리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었죠. 제가 끝까지 버티자 며느리는 어디 한번 당해보라며 저를 방 안에 두고 문을 잠근 채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지 몰라도 벌써 깜깜한 밤이 되고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아까 제가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 초저녁쯤이었는데 그 뒤로도 한참 지난 것을 보면 벌써 늦은 밤이나 새벽 정도가 되었을 것 같았습니다. 열심히 주변으로 귀를 기울여봐도 거리 역시 조용한 듯 했거든요. 아까까지만 해도 아들이 집에 돌아올 거라 생각하며 아들을 기다리던 저는 소식 없는 아들의 기척에 결국 기다리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찾아 신고라도 하려 했지만 제 핸드폰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죠. 손이라도 풀어서 자력으로 탈출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나이도 있고 몸도 약한 제가 혼자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며느리가 몇 번 저를 감시하러 드나드는 통에 다른 수를 써볼 수도 없었고요. 그나마 여기가 1층이라는 것이 다행이라 해야 할지 저는 어떻게든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묶인 발과 손으로 창문을 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며느리 눈을 피해 노력을 해봤지만 제 스스로 창문을 열기는커녕 바닥에서 창문으로 손을 닿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대로 누군가 찾아올 거라 기대하며 계속 갇혀있다가는 저 미친 며느리가 나를 정말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무서웠거든요. 어떻게든 밖으로 탈출해야겠다고 생각한 저는 묶인 손과 발로 어떻게든 움직여서 그 방의 물건들을 창문 밑으로 쌓기 시작했습니다. 책이며 잡동사니들을 몇 시간 동안 조금씩 옮겨서 겨우 창문에 닿을 수 있을 정도의 발판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벌써 아침동이 트고 날이 밝아오더군요. 그 사이 저도 이미 몸에 힘이 다 빠지는 듯 했지만 저는 한시 빨리 탈출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노력한 저는 오전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창문을 열어 밖으로 나갈 수 있었죠. 아무리 1층 높이라고는 하지만 막상 떨어질 생각을 하니 두려웠습니다. 나이 먹어서는 기침하는 것도 조심하라고 하던데 손발이 묶인 채로 길바닥에 떨어진다면 이 나이에 어디가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었죠. 하지만 길바닥에서 죽더라도 며느리에게 당하는 것보다 낫다 생각한 저는 끝내 며느리를 피해 길바닥으로 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운에 맡기며 몸을 내던진 순간 저는 누군가 달려와 저를 구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엄마! 그건 다름 아닌 제 아들 성현이었죠. 내가 창밖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달려와 저를 받아낸 아들은 저를 보며 놀란 듯 했어요. 성현아, 너 정말 성현이 맞니? 나 지금 살아있는 거야?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왜 여기 계세요? 아니, 수말은 이게 뭐고 대체 왜 여기서 뛰어내렸어요? 성현아, 아니지. 네가 진경이랑 짜고서 나한테 이런 거 아니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랑 진경이가 짜다니? 설마 이거 진경이가 이런 거예요? 그래, 엄마 여태 너희 집에 갇혀 있었다.
진경이 걔가 내 손발을 묶어놓고 가둬놨어. 저는 무사히 탈출했다는 안도감과 아들이 마침 그 자리에서 나를 받아냈다는 놀라움, 그리고 긴장감과 공포감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꿈에 그리던 아들을 다시 만나서 얼마나 반갑던지, 순간 저는 제가 죽기 전에 아들을 보고 싶다는 간절함 때문에 아들의 환영이 보이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제 얼굴 위로 떨어지는 아들의 눈물을 보니 그 상황이 환영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도 몰랐던 그 상황에 많이 놀랐을 줄은 알았지만 아들은 그런 저를 보고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현아, 왜 울어? 울지 말어. 엄마 괜찮다니까 그러네. 엄마, 죄송해요. 저 때문에 엄마가 이 꼴을 당하신 거예요. 다 저 때문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그게 왜 네 탓이야? 너도 몰랐다면서. 솔직히 나도 진경이가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나더러 이 집을 자기 명의로 돌려달라면서 서명을 해줄 때까지 나를 감금하겠다고 하는 거야. 아무래도 진경이 제가 정신이 나갔나 보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겠니? 자기 탓이라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던 아들은 한참을 울더니 제게 그동안 몰랐던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다 제 탓이에요. 사실 저희 그동안 이혼 준비 중이었어요. 엄마랑 그때 싸우고 나와서 얼마 뒤에 저 사람이 갑자기 이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자기는 그동안 엄마랑 고부 갈등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이제는 엄마 이겨먹지 못하는 저까지 다 지긋지긋하다면서 그만 살자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그저 제가 죄인인 줄 알고 와이프를 설득하려고 했었어요. 내가 잘하겠다고, 제가 노력하면 될 거라 생각했어요. 같이 있고 싶지 않다면서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길래 제가 나가겠다고 진경이더러 집에 있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저는 계속 밖에서 지냈었어요. 알고 보니 두 아이가 그동안 이혼 얘기를 하며 별거 중이었고 내 아들이 그 집에 없었다더군요. 그런데도 며느리라는 그 아이는 저와 아들을 화해시키겠다며 저를 그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 아들과 이혼하겠다고 하면서 그 집 명의를 자기 앞으로 돌려달라며 협박까지 한 것에 분명 꿍꿍이가 있구나 싶었죠. 그런데 충격적인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이라면서 이혼을 요구하던 며느리가 사실 저희 아들 몰래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한테는 우리 집 때문이라면서 이혼하자고 당당하게 하더니 알고 보니까 뒤에서 나 몰래 바람을 피고 있었더라고요. 심지어 전 남편이랑 이혼했던 것도 그 여자 외도 때문이었어요. 저한테 와이프 전 남편이 찾아와서 둘 사이에 있었던 얘기를 전부 해주는데 너무 충격적이라 처음에는 믿을 수도 없었어요. 진경이 말만 믿고 전 남편 때문에 이혼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외도 때문이었고 둘 사이에 어린 딸까지 있었더라고요. 나한테는 혼인신고만 했던 거라고 깔끔하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말이에요. 그래서 뒤늦게 사실을 알고 아침부터 따져 물으러 달려왔더니 엄마가 창문으로 나오고 계신 걸 본 거예요. 그동안 며느리에게 집까지 내어주고 별거 중이던 아들이 그날 마침 때맞춰 집에 찾아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처에게 처음부터 단단히 속았다는 것을 알고 뒤늦게 진실을 묻기 위해 아침부터 달려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제서야 아들과 저도 며느리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혼 전적이 아니라 슬아의 자식까지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것보다 저는
가정을 두고 바람을 피웠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벌은 못 주는 건지 제 아들에게도 똑같은 상처를 주었네요. 뻔뻔하게 잘못을 저질러 놓고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해달라고 했을 그 아이의 행동에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진실이 밝혀진다면 재산 분할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 그 전에 제게 친 명의를 넘겨받을 생각이었던 모양입니다. 이혼 전에 시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은 이혼 시 분할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며느리는 이혼을 준비하면서 저를 가둬놓고 재산을 빼돌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아들이 진실을 알지 못했더라면 아마 끝까지 나와 아들 사이를 이간질하며 자기 이득만 챙겨갔겠죠. 아들도 그 생각 때문인지 자신이 어리석었다며 자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들도 그 여자에게 당했을 뿐인데 당당한 그 여자와 달리 힘들고 상처받은 건 제 아들이 되고 말았네요. 내 아들에게 그런 몹쓸 짓을 한 며느리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던 저는 그 자리에서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냥 저 혼자 당한 일이라면 일이 커져 피곤해지는 게 싫어서라도 조용히 넘어갔을 텐데 내가 아니라 내 아들이 피해를 받았기에 그 아이를 가만둘 수가 없겠더군요.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감금 협박으로 경찰서로 끌려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정말 왜 이러세요? 전부 다 오해예요. 저 너무 억울해요. 워낙 밖에서는 착한 척하던 며느리였기에 경찰들 앞에서도 가증스럽게 눈물까지 보이며 부인을 했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지고 증거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약물 검사까지 받았고 검사 결과 제 몸에서는 진정제와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어요. 그리고 그 증거 덕분에 며느리가 제게 무슨 짓을 했는지 밝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물까지 사용해 저를 감금시켰다는 것이 드러나고 며느리가 서명을 강요했다는 것까지 밝혀지면서 며느리는 결국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 아쉽게도 집행유예로 끝이 나고 말았어요. 그런 사람은 제대로 벌을 받아야 한다 싶어서 너무 아쉬웠지만 그래도 집행유예 중에 또 다른 일을 벌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에 그나마 다행이라며 안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아들은 며느리와 준비 중이던 협의 이혼을 중단하고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을 걸어 며느리에게 위자료를 받아내며 무사히 이혼을 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재판에 이혼 소송까지 끝난 뒤로 저는 아들 며느리가 살던 집을 곧바로 팔아버렸고 제가 살던 집까지 내놓으며 이사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왜 피해자인 내가 이사를 가야 하는지 억울한 마음이었지만 시모를 감금하고 협박까지 하는 애가 나중에 또 눈이 돌아서 무슨 짓인들 못할까 싶어서 불안한 마음에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는 오히려 덕분에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들이 살던 집까지 팔고 저까지 이사를 하게 되다 보니 아들이 이참에 그냥 같이 살자며 합가를 제안하더라고요. 엄마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지내시는 거 무서워하셨잖아요. 저도 당분간 재혼 생각 없으니 제가 엄마 모시고 지낼게요. 안 좋은 일도 있었고 그러는 게 제가 걱정이 덜할 것 같아서요. 저야 아들이 먼저 그런 말을 해주니 고맙기는 했지만 아들에게는 그런 결정이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친모도 아니고 남편도 없는 와중에 그 아이가 저를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결심을 해준 아들을 보니 얘가 남이 아니라 정말 내 아들이 맞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고맙다 성현아. 나는 네가 정말 내 아들이라 생각하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마워. 당연하죠. 저 한 번도 엄마를 다르게 생각한 적 없어요.
물론 친어머니 일을 알고 속상했던 적은 있지만 엄마를 원망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동안 제가 철없이 못나게 군 거 죄송해요. 그렇게 저희는 그동안의 오해와 서운함을 지우고 다시 새 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없이 행복한 매일을 보내고 있죠.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오해 없이 잘 지내시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